안녕하세요. 자기계발 코치 사승건입니다. 퓨처 매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미래를 끌어당기는 단 한 장의 노트, 이런 타이틀로 퓨처 매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지금 20주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전 7시부터 30분 동안 줌을 통해서 퓨처 매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퓨처 매핑은 창조적 과제 해결 도구라고 일본의 유명한 마케터죠. 간다마 선언이가 개발한 툴인데, 이 툴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주간 퓨처 매핑을 물론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같이 줌으로 하셔도 배울 수 있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획력이 뭘까요?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기획력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던데. 아니요, 전 배운 적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도대체 기획력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잘하면 그게 기획력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렇게 잘 하는 거 혹은 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 자체가 기획력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기획력이라고 한다면 제로 투 원입니다. 0에서 1을 만드는 거. 우리가 사실 0에서 1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차라리 1에서 100을 만드는 게 더 쉽죠. 1에서 100을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1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을 만드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사실 이거 신의 영역이거든요. 제로 투 원이기 때문에. 제로 투 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아이디어, 폭발적인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걸 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했을 때 야, 정말 창의적이다. 진짜 저 사람은 기획력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창조적인 컨셉을 들고 와라. 도대체 창조적인 컨셉이 뭐냐? 이거 갖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내적인 동기가 명확한 사람, 내적인 동기가 아주 확실한 분들이 이런 기획력이라 할까, 크리에이티브력이라 할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향을 갖고 있었대요. 굉장히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일에 직면했던 사람. 유명한 책이 있죠. 백만야드 메신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저자도 정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 참 많죠. 아니면 아주 가난한 상태, 진짜 극빈의 상태를 체험한 사람이거나 혹은 정말 어떤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 뭐 진짜 내가 믿었던 뭐 30년 지기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인 동기를 발휘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기획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기획력에 의한 혹은 이런 발상력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일수록 사실은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밖에 기획을 못하나? 야, 이거 기획서 한번 혹은 기획 한번 제대로 하려면 그 장난 아닌데 그만큼 난 인생의 굴곡이 싫은데 차라리 기획 못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 과제를 일본의 아주 유명한 마케터죠. 예, 제가 간다마서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 간다마서는 참고로 저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적인 거지만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일본인 동창생인데 저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그때 아주 친했던 친구의 대학교 절친이 또 간다마선입니다. 이렇게 한 달 거치면 친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다마선가 개발한 퓨처맵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차트, 예전에는 전내사고라는 책으로 나와서 이게 전내사고 차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경부터인가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스토리사고라는 책이 나오고 그 책이 나올 무렵에 간다마 소니가 이 전내사고라고 하는 이 차트를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이름을 바꿨죠. 전자사고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전체 뇌로 사고한다 이거거든요. 우뇌 자뇌를 다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양권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져서 동양권인 사람들한테는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전뇌사고를 퓨처매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은 퓨처매핑을 저는 매주 이렇게 뭐 주간 퓨처매핑 혹은 월간 단위로 월간 퓨처매핑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퓨처매핑의 전체 틀에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간담화 선언가 이 퓨처매핑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입문편으로 만든 거고, 간담화 선언은 한 1년 넘게 하고 있고요. 저는 5개월 넘게 연속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퓨처매핑이라는 도구는 창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정말 그런 도구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시면 툴 자체는 간단해요. 이렇게 6개 그 칸이 있고, 3개로 나눕니다. 3막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한 그 시점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월요일부터 시작했다면 뭐 일요일 날 오전에 아주 해피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사를 그리고, 그리고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위에는 현실의 영역이고 아래는 상상의 영역이고, 이런 식으로 맵을 그리면서 타이틀을 정하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깊이로 따지면 20년 간담화의 노하우가 녹여져 있고, 지금도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으면서도 아주 심플한 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어렵지만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뭐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3단계로 나누냐? 1부, 2부, 3부 이렇게 그 툴을 3개로 나눴잖아요. 3개 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신화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화를 분석한 책인데요. 거기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도 다 이 신화의 법칙에 근거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구조, 스토리 구조라고 하는 거는 제1막, 제2막, 제3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전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스스로도 굉장히 기억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3막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자, 주간 퓨처 매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월요일은 별로 행복스럽지 못하죠.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죠. 뭐 그런 상태로부터 시작되지만, 어떻게 보면 산과 계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굴곡을 거쳐서 최고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그런 차트를 그리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역산 사고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혹은 매주 일에 치여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 뭐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주간 회의도 있고 시작하는 회의도 있고, 월요일날 되게 아침에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눈앞에 닥친 일만 하다 보니까 닥친 일만 뭐 일단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만 무조건 해치우는 거죠. 투두리스트를 지우는 거에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근데 정작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일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그리더라도 이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아주 행복한 순간부터 역산을 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아주 행복한 모습을, 이미지를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행복해지는 순간을 이미지해 보십시오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뭐 이미지로 훈련하는 생각도 안 돼 있지만, 어떤 게 행복한지를 잘 몰라요. 어떤 게 행복한지를, 이미지를 떠오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훈련이 돼서 순간적으로 뭐 5분도 안 걸리죠. 한 30초면은 행복한 순간을 딱 이미지해서 자기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주 후반에 혹은 주말에 행복한 모습을 그리면서 일주일의 차트를 딱 그리게 되면, 주 후반에 예를 들어 중요한 일정이 갖춰져 있다. 그럼 내 전반부터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보면서, 주 전체를 바라보면서 부감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두 리스트를 지우는 식의 그런 방식보다는 훨씬 더 대체적으로 한 3배 이상 효과적으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많은 효과를 봤고요. 또 저랑 같이 이거 5개월 동안 같이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생산성 효과가 나온 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자, 최초 편 작성법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후에 일요일 아침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미래죠. 행복한 순간을 그리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단편 영화를 그린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해피엔딩을 생각하는 거죠. 예, 영화 감독인데 제가 영화 감독이고 주인공도 저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무조건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새드 엔딩이 없고 마지막 순간에는 무조건 120% 해피엔딩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영화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 해피엔딩을 이미지하면서 도대체 어떤 엔딩이냐,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자신 이번 주도 진짜 열심히 했다. 정말 잘했어. 테닉스 목표, 10배 목표로 잡아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크게 근접하는 회사랑 제휴를 했다. 이거 정말 잘한 거죠. 그리고 요거까지 끝났으면 대사를 보통 한 3마디 정도 치는데요. 대사를 정말 생생하게 그리고 정말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내가 감정이입이 돼야지 그 대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그 정도 그리고 나면 다음 스텝은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은 우상단에부터 하상단으로 차트를 그리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보통 다 오른손잡이죠. 저도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쓰지 않고요. 왼손을 씁니다. 이건 평소에 쓰지 않는 손을 씀으로써 뇌를 더 자극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임의의 곡선을 그린다는 의미에서도 보다 더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을 써요. 그래서 색깔도 좀 다른 사인펜을 약간 굵은 펜을 집어넣으시고 그 펜으로 우상단에서 좌사단으로 선을 긋는데 선을 긋는 요령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정도, 그 정도의 타이밍으로 정말 붓 가는 대로 순식간에 슉슉슉슉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면 곡선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아래 곡선, 상승 곡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유연한 이렇게 산과 계곡처럼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또 PDCA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곡선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미래가 현재로부터 직선 상상에 있다,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선이면 아예 PDCA가 없는 거죠. PDCA 아시죠? Plan, Do, Check, Adjust. 이렇게 PDCA 사이클을 돌린다고 하는데 직선은 PDCA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곡선이기 때문에 아주 누구도 우연히 그린 곡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솟아오른 산도 있고 푹 꺼져 있는 계곡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곡에 푹 꺼져 있다 그런다면 이건 굉장히 릴렉스 해야 되는구나.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이건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도전해야 되는구나. 혹은 이건 내가 좀 피드백 해야 될까? 잠깐 좀 되돌아봐야 될까? 그래 좀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건 무조건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곡선을 보면서 때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선이 위로 올라갈 때는 도전할 때고 곡선이 내려갈 때는 되돌아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되돌아보고 플랜, 두, 책, 어저스트를 일주일 동안 계속 돌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 안에서요. 곡선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곡선의 위에 윗부분은 흔히 이제 잔해 영역이라고 하고요. 피처 매핑스는 그 다음에 논리의 영역이라고도 하고 또 현실의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실의 영역, 곡선의 윗부분에는 기존 예정을 적습니다. 기존 예정을 아까 3개 카드로 나눠졌잖아요. 그 3개 칸에 한 칸 하나 정도. 그래서 3개 내지 4개, 혹은 많으면 2개까지도 적을 수 있지만 기존 예정을 3개 이렇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차트가 있었다고 해요. 일본의 어떤 영업사원이 아마 신규 고객이죠. 신규 고객을 이제 방문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을 방문하는 날짜도 잡혀 있고 또 주말 금요일 정도에 굉장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대요. 이 차트를 딱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TDL이 도쿄 디즈니랜드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도쿄 디즈니랜드를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일주일의 예정을 스토리를 쫙 보다 보니까 어쨌든 최종 장면은 아까 엔딩 씬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해피엔딩. 그 해피엔딩은 아이들과 TDL에 놀러 가는 장면이고 너무 해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스토리인가? 근데 스토리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냥 일을 마치고서 일이 끝나면 휴가를 가야지. 일을 하기 싫지만 일단 어쨌든 일 잘 해치우고
주말에 휴가가 있으니까 아이들과 도쿄 디즈니랜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아까 역산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최종적으로 TDL을 간다. 도쿄 디즈니랜드 간다. 아이들과 함께 즐긴다. 오, 진짜 해피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 반대로 역산 상황에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뭘 즐길 것이냐. 그걸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액션 플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왜 스토리에 힘이 있냐면요. 우리가 현실의 영역에서는 현실에 갇혀버려서 좀처럼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는데 현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황당하지만 좋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스토리를 쓰는 거고 또 스토리에서 한 번 또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또 현실의 영역에 적용시켜야 되니까 어디까지나 힌트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지난번에 도쿄디즈니랜드 갔을 때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사람들, 미키마우스 그 여러 가지 탈을 쓴, 네, 저도 이제 도쿄디즈니랜드 애들 어릴 때 많이 가봤습니다만, 네, 거기에 이제 미키마우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그 친구들에 비해서 미키마우스가 굉장히 팀워크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맞아. 팀워크 대단했지.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원래는 자기 혼자서 고객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려고 했던 예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스토리를 좀 보고 피처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야, 이거 혹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맞아.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 홀로가 아닌, 나 혼자 가지 말고, 자,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혹은 고객 방문까지 포함해서 팀으로 가야 되겠다. 팀으로 갈 때도 키맨을 데리고 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키맨이 예를 들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무님이었다는 거죠. 그 상무님이 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풀릴 수 있는 건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키맨도 데려오고 가서 팀워크로 나 혼자 가서 처리할 게 아니라 팀워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스토리를 보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이게 역산사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팀으로 하게 되면 뭔가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고객의 그 기대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그래. 팀으로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팀으로 뭔가 보여주자. 마치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그 미키마우스가 보여줬던 큰 팀워크처럼 뭐 이런 식으로 역산사고를 하면서 스토리에서 힌트를 얻어서 현실의 영역에서 액션 플랜을 정비해 간다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퓨처홈핑을 3년 전에 간다만서리 회사에 가서 퓨처홈핑 마스터 코스라고 하는 3일짜리 빡세게 정말 하루 8시간짜리 코스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본의 아니게 코로나가 왔지만 이 시대에 정말 걸맞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퓨처홈핑은요. 네, 저랑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행복도 그다음에 회사로서의 어떤 목표 설정도 그리고 가족의 어떤 만족스러운 상황 이걸 다 통틀어서 전부 스케줄 안에 채워넣을 수 있고 한 장의 차트지만 심플한 차트지만 거기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법은 없었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요새 제가 배운 툴이지만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툴이지만 저 스스로가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자, 사실은 원래 퓨처 매핑은요. 지금 하고 있는 주간 퓨처 매핑이나 월간 퓨처 매핑에서는 본인 스스로, 나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퓨처 매핑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퓨처 매핑을 좀 보다 빨리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보급형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간다마사는 개량을 한 거고요. 사실 20년 전, 10년 전 혹은 제가 배웠던 3년 전에 이 퓨처 매핑의 오리지널 퓨처 매핑은 이타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누군가를 행복하게 위한 이타주의예요. 그래서 120% 정말 해피하게 만들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정말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차트를 그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와 일로 관계되어 있는 윗사람이 있다고 해요. 또 부장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윗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든 해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해피한 대상으로 120% 해피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고객의 관점, 그 사람의 관점에서 고객 역산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그러면 거꾸로
고객한테 그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이런 제안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진짜 술술 나옵니다. 네, 저도 이거 실제 경험해 봤고요. 간담화사는 정말 수도 없이 이걸 경험을 했고, 이 차트를 그리면 그릴수록 이 노하우와 능력이 더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간담원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런 실사례를 많이 봤습니다만 정말 글로벌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 퓨처 맵핑 상에서 잇따라 나오게 됩니다. 잇따라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정말 대단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주간 퓨처 맵핑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매주 월요일 7시부터 30분 동안 줌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한 40명 정도 계시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지만 정말 알찬 인원이고 미국에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전국 곳곳 제주도도 계시고 경주에도 계시고 대전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코로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걸 20주 연속으로 이번 주까지 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20주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루틴을 그냥 만들자라고 평범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저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를 위해서 시작한 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다른 분들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시고 변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정말 내가 이거 하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승범 코치고요. 피처 매핑 마스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리드 포액션의 간담화사가 만든 또 하나의 독서 모임이죠. 유명한 그 리드 포액션의 공인 리딩 퍼실리테이터이기도 합니다.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피처매핑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근데 인원이 좀 한정돼 있어서 100명 이상은 줌으로는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100명이 되기 전에 선착순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이건 정말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